구시리아기 112회입니다. 2022년 말에 주식 취득가액이 바뀐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식의 의제 취득가액 적용이며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규정 중 일부입니다. 구체적인 법조문 안내, 실무의 적용 방법, 그리고 이 규정이 2021년 12월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소득세법 제87조의 12 주식 등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실제 취득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소득세법 규정을 해석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인 주식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수 가격을 실제 취득한 가격과 대통령령에 의한 2022년 12월 31일의 가격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실제 매수한 가격이 10,000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가격이 20,000원이라고 할 때 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법에서 말하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본인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14 의제 취득가액 등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주식입니다. 그럼 다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8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1항 소액주주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전에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 주주를 말한다. 여기서 종전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제가 매년 이맘때 설명드리는 그 대주주 요건을 말합니다. 즉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액주주란 2022년 12월 31일에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를 말하죠. 앞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2년 12월 31일에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그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격과 2022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계산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가액이란 2022년 최종의 종가를 말합니다.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30일의 종가에 해당합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 대주주가 아닌 자의 2023년부터 적용될 취득가액은 실제 총 취득가액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거래소 최종의 종가를 적용한 보유가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사례로 보면 2023년 중에 만주를 25,000원에 매도한다고 할 때 양도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주당 10,000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최종의 종가는 2만 원이라고 할게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투자자는 취득가액이 만주에 주당 10,000원에서 총 1억 원이 되고 양도 차익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된다면 실제 취득가액 주당 10,000원과 내년 말 종가 2만 원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주당 2만 원짜리를 만주에 매도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2억 원이 돼서 차익이 5천만 원이 되네요. 양도 차익이 1억 원 차이 나니까 의제 취득가액 적용 여부가 세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과거부터 낮은 단가로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을 2022년 12월 31일의 종가를 적용할 수만 있으면 세금이 줄 텐데 앞서 본 것처럼 2022년 12월 31일 그 시점에 현행의 기준대로 대주주가 아니어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2022년 12월 31일에 세법상 대주주라면 의제 취득가액 적용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에 대주주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전 구실 이야기에서 2021년 12월 지금 2022년 대주주 요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에 대주주가 아니려면 2021년 12월 말에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2023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에서 2022년 12월 31일의 종가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그렇다면 2021년 12월 31일에 10억 원 미만으로 맞춰놓고 2022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할 때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은 2021년 말에 10억 원 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2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그 시점에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판단 시점을 2022년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안내해 드리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의견 공유 차원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대주주 요건을 설명할 때 항상 12월 말 법인을 가정했는데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눠봐야겠습니다. 첫째, 12월 말 법인인 경우 앞선 설명대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대주주 판단은 결국 2022년 대주주 판단을 보아야 하고, 12월 말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되므로 올해 말에 10억 원 여부로 2022년 대주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3월 말 법인은 사업연도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이 하나의 기수이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 또 한 기수입니다. 의제취득가액 적용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10억 원 여부로 판단하니까 2022년 12월 31일에 보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2년 3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 법인의 주식은 2022년 3월 31일에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해야만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서 의제취득가액 적용 가능하죠. 셋째, 6월 말 법인인 경우 사업연도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 하나의 기수,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 한 기수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 대주주가 아닌 상태여야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2년 6월 30일에는 1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규정이므로 1년이나 더 남은 이야기 같지만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12월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말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말 시점의 대주주인지 판단은 올해 말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조금씩 매수만 해서 취득단가가 현재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2022년에 대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의제취득가액 적용하는 것이 많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2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